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가 4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야. 이 회사 의식주 컴퍼니라는 곳인데 이 490억 라운드 C거든요. C라운드 투자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참여한 애가 1세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H&Q 코리아가 300억 전체를 리드를 했고 나머지 애들이 다 190억 합쳐가지고 490억이 된 겁니다. 주요 투자자들 커요. 소프트뱅크 벤처스 들어왔어요. 아주 아이비, 알토스 벤처스, KB증권, 하나투자증권 다 빵빵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요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다음 라운드는 상장을 준비한다. 뭐 약간 상장 또는 M&A 요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때 보통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신사가 들어왔네 이번에. 그러니까요. 무신사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투자한 자금을 이용해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에 쓰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 6월에 런드리고가 미국 A 플러스 머시너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A 플러스 머시너리를 통해서 자동 공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술을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 스마트 세탁소 론칭해서 요거를 고도화하겠다는 게 여기 숨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지 뒤에서 얘기할 건데 뭐냐면 원래 런드리고는요 2019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세탁특공대 런드리고 지금은 이제 둘이가 경쟁을 가장 치열하게 하고 그 외에 뭐 청춘세탁, 제클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초반에 저는 여기를 싹 다 이용을 해봤는데 요거예요. 앱에 열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내 세탁물 수거해 주세요. 그럼 체크. 그러면은 그때 방문하겠습니다. 문 앞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제 세탁물 그냥 문 앞에 딱 걸어두면요 수거합니다. 그러면은 수거했어요 라고 톡이 와요. 그럼 이제 이 업체들은 제휴된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세탁을 다 완료하면은 다시 제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정한 날짜에 다시 문 앞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결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비대면 세탁 서비스입니다. 근데 세탁특공대는 제가 이용했었을 때는 뭉탱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런드리고는 서울에서 선보일 때 약간 독특하게 무슨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에 씌워서 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약간 차별화해서 했지만 결국은 얘네 업체들이 사세를 확장하면서 지금은 세탁 시장에서 조금 크게 등장을 했어요. 특히 지난 2년간 비대면이 일상화됐던 이 시기에 급격히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런드리고는 올해 아예 무인 스마트 세탁소인 런드리24를 오픈했어요. 근데 이거 잘 됩니다. 얘네 보면은 올해 그 뭐더라 펭귄 하우스인가? 수도권에서 무인 세탁소 운영하는 펭귄 하우스랑 빨래방, 코인워시 요거 결합된 모델로 해서 런드리24를 론칭을 했는데 론칭하자마자 터졌어요. 올해 안에는 뭐 한 100개 정도 점포 오픈하겠다 했는데 지금 론칭 100일 만에 월 매출 100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무인 세탁소잖아요. 점포당 매출 800에서 1000만 원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꿀인 게 막 신혼부부나 이제 노부부들 있잖아요. 사람 고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인 세탁소, 그러니까 N잡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점포가 엄청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가맹 형태로. 왜냐면 봐요. 제가 그냥 돈 내고 가맹 딱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 800에서 1000원 버네? 근데 사람 고용 안 하네? 그러면 이제 막 운영 유지비 빼고 드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창업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초기에는 땡큐고 이제 후발주자들 들어오면 이제 포화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좀 꿀통?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런드리24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더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가 다 이런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경쟁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탁특공대, 워시스왓, 뭐 제클린, 청춘세탁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작은 세탁특공대가 제 1번으로 했어요. 왜냐면 얘네 2015년에 서비스를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런드리고가 오픈했으니까 얘네가 1번이에요. 이들도 성장을 해서 라운드 B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 얘네는 누적으로 27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런드리고가 한 490억 투자를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겠다. 왜냐면 경쟁하려면 또 총알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에도요. 대상그룹 산하의 인베스트먼트인 UTC 인베스트먼트 얘네 잘해요. UTC를 비롯해서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뭐 KB증권 이런 친구들이 세탁특공대에 투자를 했어요. 얘네가 지금 그리고 이 런드리고보다는 숫자적인 면에서도 조금 우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런드리고는 가입자 27만 명이거든요. 세탁특공대 77만 명. 앱 다운 건수도 한 120만 건. 얘네가 사실 1위긴 해요. 근데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땐 지금 런드리고가 빵 올라간 거죠. 얘네는 아마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입자나 누적 다운로드도 1위인데다가 얘네 올해 10월에 누적 세탁 건수 1000만 벌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얘네가 뭐 좀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기존에는 세탁소들이랑 제휴를 해서 영역을 확장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요거 수수료 치기가 아니라 내가 다 먹으려면 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형 공장에서 세탁을 막 돌려줘야 그게 다 제 이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얘네 2019년에는 독산에 공장 만들었고 2021년 양주 공장을 조성했고 요 보니까 올해 경기도 파주에 제3공장을 조성한다. 돈 필요하겠네요. 그러나 숫자는 좀 아쉬워요. 남의 숫자인데 세탁특공대는 작년 대비 2배 성장했어요. 매출 133억 원. 근데 손실도 마이너스 3배, 110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해서 영업 단기 순손실이 46억 원. 근데 제가 런드리고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K사에서 매출을 오픈하지 않고 있네요. 세탁 특공대보다 못했나? 숫자가 조금 작을 경우에는 오픈하진 좀 쫄리나 보여요? 궁금하긴 합니다. 빨리 기사에 매출이 나왔으면 언급을 할 텐데 아무튼 세탁 특공대만 지금 현재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 대표님 그 책 뭐예요? 몰랐어요? 제가 쓴 책인데 부끄럽네요. 잠깐 중간 광고인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A to Z. 여러분들 마케팅 하는데 너무 어려움 많으시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 밑에 더보기 보시면 구매 링크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집안일 자체가 외주화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집안 청소를 대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앱 같은 거 불러서 청소연구소. 그치, 청소연구소 아니면 뭐 심지어 순고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청소 관련해서 뭐 그냥 하면 내가 오늘 대청소를 하기 싫고 그냥 업체 부르자.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사할 때 빼고는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시 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소, 집안일 이런 가사와 관련되는 게 점점 외주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탁 같은 경우에도 점점 시장의 성장성이 보인다. 그래서 런드리고가요. 얘네 대한민국 세탁 리포트를 올해 8월에 발표를 했어요. 실제 20에서 50대 사이의 남녀 3,724가구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세탁에 소요되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라고 하니까 평균 5.2시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에 맡긴다? 문 앞에 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봤어요. 그러면 평균 일주일 동안 세탁 몇 번 해? 라고 했는데 39%가 3회에서 4회를 한대요. 그리고 37%가 1회에서 2회를 한다. 나머지 21% 정도는 5회 이상 한다. 일주일 내내 세탁만 하나? 그리고 세탁하는 타이밍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50.4%는 세탁 바구니가 차 있을 때 한다. 그리고 22.8%는 타이밍을 따로 따지지 않고 그냥 주기적으로 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타 의견 재밌었어요. 내일 입어야 될 옷이 지금 세탁 바구니에 있다. 그러면 소량 세탁으로도 한다. 두 번째는 기존 세탁소가 사라지고 있어요.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는 세탁하면서 동네 맞아요. 그냥 아파트에 막 걸어다니면서 그쵸. 아파트에 이렇게 세탁물 싹 수거했던 그분들은 없어졌죠? 실제 거의 줄었어요. 아직도 뭐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게 세탁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오프라인의 동네 세탁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세탁소의 개수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 말에 22,472개였는데 올해 6월 보니까 24,400개 2,000개 정도의 세탁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앞으로 요거는 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근데 보면은 세탁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거든요. 2023년에 세탁시장 국내 5조 7천억 원에서 2028년 되면은 7조 2천억 원으로 이렇게 성장이 예상되지만 비대면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한 4%인데 2028년 되면은요 25% 수준으로 올라간대요. 반면에 기존의 동네 세탁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결국은 시장 점유라는 거는 누가 커지면 누군가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존 세탁소가 점점 사라지면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시장이 그 자리를 메워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중고 거래의 확장성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탁특공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0월 6일에 베타 테스트로 네오 팔기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중고 거래 셀러를 모집을 했는데 요거 이제는 내가 입던 옷 되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얘네들이랑 맞냐? 중고로 내놓으면 세탁하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세탁해서 팔면은 사는 사람도 기분 좋죠? 그래서 런드리고도 역시 무신사 투자 받았죠? 무신사와 같이 협업해서 이 중고 세탁을 해주면서 되팔기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왜 무신사가 나왔나 했습니다. 다 옷과 연관되니까. 그리고 더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옷으로 끝날까?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품을 할 수 있다? 저는 명품 쪽으로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스니커즈를 비롯한 운동화도 세탁하잖아요. 전문적으로. 가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수선이나 세탁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요 세탁 서비스가 그냥 옷을 빨고 드라이한다 해서 확장이 돼서 중고 거래로도 확장되고 이 중고는 패션 의류뿐만 아니라 스니커즈나 명품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네 별거 다 합니다. 의류 보관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거나 집이 좀 작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원룸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지난 옷을 어디다 두기 좀 뭐 하잖아요. 그렇다고 장롱을 사면 공간 차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세탁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보니까 지금 세탁특공대요. 김포시에 1500평 규모로 보관소를 만들어서 최대 11만 벌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근데 보관할 때는 기가 찹니다. 온도계로 습도 55% 이하, 온도는 25도씨를 유지할 수 있게. 야, 이거 끝내주는데. 와. 그러면 옷이 상하지 않게 최적으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서비스를 한다면은 우리 같이 만약에 막 1인 가구인데 내가 이거 짐 어디다 둬 하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건 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옷을 보관만 한다? 저는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고객 동의가 있다. 의류 대여 서비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미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면 저라면은 여기서 고객 동의를 받아서 내 옷을 계속 사용이 되면 약간 에어비앤비처럼 그냥 두면 아깝잖아요. 근데 돌리면은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지만 너무 사고 꿀 아이템인데?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세탁 시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모바일로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세탁에서 멈추지 않고 중고거래, 의류 보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세탁 시장은 조금 더 고도화되고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이고야. 굉장한 작품을 그려주는데 대표적인 업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